NFT가 도대체 뭔가요? NFT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뭔가를 쪼개거나 합치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코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히 디지털 같은 경우 뭐냐면 복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집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한대 복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100억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카피해가지고 그냥 쭉 해버리면. 그게 아날로그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딱 NFT를 붙이면 그럼 이제 복사한 것은 이거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게임 회사에 또 이제 오르는 NFT하고 개념은 어쨌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 위메이드가 미르포라는 즉 돈 버는 게임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뭔가 자원을 광석을 채굴하고 그 광석을 코인으로 바꾸고 코인을 다시 이제 화폐로 바꾸고 이게 가능하다는 하나의 그림을 그러니까 코인 기반의 게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 즉 확률형 아이템으로 완전히 딱 이게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그 퇴로를 보여준 거예요. 특히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앞을 다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NFT 게임을 뭐 개발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일단 선언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발표하고 봐요. 그럼 주가 뛰어요. 어떻게 how to? 뭐 그거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묻잖아요.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그런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뭐 주가 뛰면 언론 사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버블이 꺼지면 거꾸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뒤에 늦게 진입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적어도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버리는. 아니 근데 돈을 본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나 투기나 똑같아요. 마지막에 거꾸로지는 분들은 투기예요. 초기에 성공해서 돈 번 사람들은 투자예요. 정말 이건 놀랍게도요. 이건 NFT하고 바다 이야기는 다른데 저 바다 이야기 때 제 제자들하고 같이 바다 이야기 국회 의뢰를 받아 조사를 했거든요. 영등포 그 바다 이야기 업장을 들어가서 실제로 그 바다 이야기 기기 만드는 사업자들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내가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인터뷰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했던 투자자 중에는 교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 저명이사도 있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투자잖아요. 그 사람 눈에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문제가 됐잖아요. 문제가 됐죠. 하지만 근데 바다 이야기도 거기 있어요. 똑같은데 아니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선수들은 단속이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고 나가버렸어요. 치고 다 빠져버렸어요. 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투자할까 투기일까? 초기에 이렇게 돈 벌어서 꺾이기 전에 돈 번 사람은 다 투자예요. 꺾인 다음에는 투기예요. 그거는 어찌됐건 뭐라 그래야 될까? 불법성이 전제되어 있는 사업이 그렇게 한 거고. 아니 근데 버블이란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NFT도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how to가 없는데 NFT하고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주가가 폭등하잖아요. 이걸 버블이 아니라고 뭐라고? 아니 그래도 이 주가 오르고 돈 버는데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NC가 NFT 게임 개발한다고 해서 어닝 쇼크가 왔는데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NC는 사실은 NFT 게임에 대해서 한 번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어닝 쇼크 발표하면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훌륭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성과를 달성했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계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투자를 정말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how to가 있는가 그리고 NFT의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었던가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하고 있었던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좋은 게임 IP를 좀 가지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걸 좀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폭등해요. NFT라는 거는 기술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미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긴 한데
NFT라든지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코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게임을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작업장을 내부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리니지의 작업장.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돼버리면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유저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해킹 툴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매크로 돌리는 거예요. 그 때로는 뭐 PC를 뭐 몇백 대씩 들여놓고 리니지 돌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작업장들이 범람하면 게임이 그냥 망가져 버려요. 경제가 인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항상 있어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것은 게임의 본질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려고 어떤 유저가 들어갔는데 모두 채굴만 하고 있어. 돈 벌기 위해서. 모두 몬스터만 잡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이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게임은 뒤쪽으로 가버리면 이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는 거고, 돈을 버는 유저들하고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이게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하게 비트코인과 똑같아요. 비트코인 갈수록 채굴이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처럼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부여해가지고 채굴을 어렵게 만들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코인으로 바꾸고 할 때 그 코인의 가치를 밸류를 유지시켜준다거나. 그러니까 뭐 NFT 게임이나 코인 기반 게임은 하나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2003년도에 썼던 이런 게임 기반의 가상화폐, 가상경제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게임 회사들은 그걸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 회사들이 거래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래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코인만 거래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게임과 거래소를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즉 제가 2003년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돼서 이제 좀 관심을. 저는 약간 좀 구세대가 돼버린다고 해요. 약간 조금 이게 누구를 위한 기술이고 뭐를 위한 산업인지도 아직 잘 구체적으로 딱 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난리인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재화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지금 그 MZ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감각.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그 가치가, 디지털의 뭔가의 재화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관점,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은행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신한은행 이런 데가 지금 예를 들면 골프대회에서 선수들의 스윙 모습 이런 것들 NFT를 붙여가지고 마켓을 형성해 보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이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기존의 시장을 NFT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또는 NFT라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무형에서 유형의 시장으로, 가치가 없는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리로 따지면 부동산 같은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주택 지금 거래가 양도세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권리를 NFT를 붙여가지고 전부 그걸 분할하기 시작하면 마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처럼 돌아갈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거품일지언정 시장과 산업, 관련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거품인데, 지금 너무 거품이에요. 너무 거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NFT라는 것은 이게 가상화폐하고 다른 점은,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NFT를 붙여버리면 서로 교환이 안 돼요. 딱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에. 예. 중간에 가상화폐라든지 중간에 뭔가를 매개해야 돼요. 화폐를 매개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 자산이 하나가 독자적인 정말 딱 유일한 상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가상화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NFT하고 이제 코인을 두 개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은 코인이고, 그거 외에도 이 자체로 NFT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까지 상품들이 등장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테마인 거죠. 제 수업도 NFT로 붙여볼까? 아무도 안 살 거예요. 네. 아,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시험 보면 이걸 한다. 그 짧은 1분짜리 영상을 그러면 그건 윤리위원회 제소돼 있군요. 그건 안 되겠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